전쟁의 상처는 수십 년이 흘러도 아물지 않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수많은 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그 아픔 속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서로를 그리워하는 두 가족의 감동적인 재회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갈라진 두 나라, 그 사이에서 운명처럼 얽혀있는 두 남자의 이야기. 한 사람은 미국의 외교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북한의 고위 관료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그들이 알고 보니 한 핏줄이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만남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도 마음의 소리 TV와 함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3년 전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헤어진 가족.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의 상처와 이념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온 두 형제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고향, 가족, 그리고 일상의 평화까지.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이 두 나라 사이에 작은 화해의 물결이 일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그들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전쟁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 그 감동의 현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죠.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화해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일하는 외교관 마이클 김과 북한의 고위 관료 김성호. 서로 다른 세계에 살지만 그들은 한 핏줄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헤어진 형제가 73년 만에 서로를 찾아가는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 순간까지. 운명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그들은 자신들의 만남이 개인적인 감동을 넘어 역사적인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재회를 넘어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전쟁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그리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화를 향한 작은 걸음, 그 첫 발자국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73살 마이클 김은 한국 전쟁 당시 미군에게 구조된 고아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자라 외교관이 되었고, 이제는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북한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성호는 노동당의 고위 간부로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담의 실무를 맡고 있죠. 두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미국과 북한 두 나라의 지도자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 그리고 그 뒤에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두 형제의 가슴 뭉클한 재회.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워싱턴의 바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 김 특별보좌관의 사무실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확정되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번 방문. 마이클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내일이면 출발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나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며 마이클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정정했고, 외교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은 이번 방문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는 대통령이 그를 이번 방문의 핵심 인물로 선택한 이유였죠. 마이클은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반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단순한 외교적 임무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기억은 희미했지만
한국은 그의 뿌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보좌관님, 한국 측에서 최종 일정이 도착했습니다. 북측 인사들과의 접촉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네요. 비서의 말에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북한 측 인사들과의 만남, 특히 김정은 총비서와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이번 방문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것이 없었지만 외교가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추측이 난무했죠. 아, 그렇군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번 방문이 단순한 의례적인 방문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이클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교적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 전쟁 당시 자신을 구조한 미군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미군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형제들은 어디에 있을까? 마이클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73년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평양의 한 사무실에서는 김성호 부장이 똑같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그는 노동당의 고위 간부로 이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네. 김성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피곤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당을 위해 일해온 그였지만 최근 들어 그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미국 대통령의 수행원 명단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김성호의 눈에 마이클 김이라는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그는 왜인지 이 이름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김. 한국계 미국인인가 보군. 김성호는 마이클의 양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아로 미국에 입양되어 외교관의 길을 걸어온 마이클의 이야기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태어난 해와 장소를 확인한 순간 김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혹시... 김성호는 서둘러 자신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전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신, 그리고 2살 터울의 동생 영호. 전쟁 중에 헤어진 후로 소식을 알 수 없었던 동생이었습니다. 영호야, 네가 살아있었던 거니? 김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이클 김의 나이, 출생지,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 고아가 되었다는 기록들이 모두 그의 잃어버린 동생의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김성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마이클 김이 정말 자신의 동생 영호라면 이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를 넘어 73년 만의 가족 재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김성호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남북관계의 현실 속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3년 동안 그리워해온 동생을 다시 만날 기회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워싱턴과 평양에서 두 노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서로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그들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되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과 김성호 두 형제의 재회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그들의 만남은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해가 떠오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미국 대통령의 에어포스원이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아시아 순방의 첫 일정인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였죠. 대통령의 뒤를 따라 마이클 김 특별보좌관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긴 비행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마이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잘 진행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더 기대하는 건 한국과 일본 방문이에요.
특히 한국에서의 일정이 중요하죠. 대통령의 말에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통령님. 한국 방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이클은 공식적인 대답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방문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시작되고 마이클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의 경험과 외교적 감각은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무역협정 체결과 태국과 캄보디아 간 평화협정 서명식에서 그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마이클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쿠알라룸푸르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향하고 그 다음은 한국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한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니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습니다. 마이클 씨, 북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김정은 총비서와의 만남 가능성을 타진해왔어요. 마이클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신호가 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다만 북측에서 특별한 제안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당신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했다고 해요. 마이클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북한 측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그는 혹시라도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요? 그건 이상하네요. 제가 북한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저희도 그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님께서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세요. 만약 성사된다면 역사적인 순간이 될 테니까요. 통화를 마친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 측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평양에서는 김성호가 자신의 대담한 결정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비서에게 미국 대통령과의 깜짝 회동을 제안했고 특별히 마이클 김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외교적 이유라고만 설명했죠. 성호 동무, 자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처음이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총비서의 질문에 김성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이클이 정말 자신의 동생 영호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노력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비서 동지, 이번 만남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이클 김 특별보좌관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우리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호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고 총비서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측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국 대표단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새롭게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회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북한의 제안이 맴돌았습니다. 도쿄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한국에 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옆자리에 앉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네, 외교관으로서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측의 제안도 있고 왜 그들이 특별히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는지 궁금하네요. 마이클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털어놓을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대통령님, 저는 한국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미군에 의해 구조된 고아였습니다. 제 한국 이름이나 가족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북한 측에서 제 과거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놀란 표정으로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정말 놀랍네요.
만약 북한 측에서 당신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인간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북한 측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은 그가 태어난 곳, 그의 뿌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공항에 도착한 미국 대표단을 한국 측 인사들이 맞이했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과의 만남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마이클은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이클 김 선생님께 우리는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메시지의 내용으로 보아 북한 측에서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이클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접촉을 넘어 그의 개인적인 과거와 연결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마이클은 즉시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지만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후 판문점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보안은 철저히 유지될 거예요.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큰 외교적 돌파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73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 그가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찾아온 것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동안 마이클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내일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청와대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이클 김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그가 만날 사람이 정말 자신의 가족일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떨려왔습니다. 마이클, 준비됐나요?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마이클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라 국가적 임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청와대에서의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 확대와 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관세합의 후속 협상의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는 성과를 이루었죠. 회담이 끝난 후 마이클은 대통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통령님, 판문점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만남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개 행사였습니다. 언론에는 경주 APC CEO 오찬 참석을 위한 이동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죠. 판문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이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태어난 이 땅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73년 전 그는 이곳에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혹시라도 자신의 가족을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긴장돼 보이는군요. 대통령의 말에 마이클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긴장됩니다.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의 일부를 오늘 찾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만남은 당신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외교적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큰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는 외교관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판문점에 도착한 미국 대표단은 엄격한 경호 속에서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창가에 서서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선 하나가 얼마나 많은 가족의 운명을 갈라놓았는지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북한 측 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앙에는 75세로 보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클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김. 아니, 영호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영호,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어떻게 아시죠? 마이클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김성호다. 내 형이야. 김성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마이클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전쟁 전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 둘이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년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록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대부분 잃어버렸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과거, 그의 뿌리였습니다. 형. 이라고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영호야. 우리는 한국 전쟁 때 헤어졌어. 남북으로 가게 되었고 넌 남쪽에 남았지.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불과 며칠 전이야. 미국 대통령 수행원 명단에서 내 이름과 양력을 보게 되었지. 내 나이, 출생지, 그리고 고아가 된 시기. 모든 것이 일치했어. 김성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어떻게 가족과 헤어졌는지, 북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클은 김성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되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얼굴, 형과 함께 놀았던 기억,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던 날의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형,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성호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은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 폭격이 있었고 난 그때 너를 잃어버렸지.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뻐.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외교관으로, 다른 하나는 북한의 고위 관료로. 그러나 이 순간 그들은 그저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재회한 두 형제일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형제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마이클과 김성호만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미국에서 어떻게 자라고 외교관이 되었는지, 김성호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영호야. 아니, 마이클. 네가 정말 잘 자라서 다행이야. 난 항상 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었어. 김성호의 말에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일찍 찾아보려고 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두 형제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족, 일,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아온 세계는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었죠. 형님,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상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마이클의 말에 김성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번 우리의 만남이 더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때 문이 열리고 미국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가족의 재회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군요. 대통령은 김성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성호 씨, 귀하의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성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싶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여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상봉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당신의 재회가 더 많은 가족들의 재회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다음 날 있을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에서 이 제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이클과 김성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재회가 더 큰 화해와 평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앞으로도 계속 연락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일 거야. 두 형제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7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드디어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회는 분단된 한반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게 되었습니다. 판문점에서의 감동적인 만남 이후 마이클 김은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격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73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형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그 만남이 단순한 가족의 재회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마이클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 성호와 나눈 대화, 그들이 서로에게 들려준 인생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포옹의 따뜻함이 여전히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대통령의 비서였습니다. 마이클 씨, 대통령님께서 지금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가능하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마이클은 서둘러 정장을 다시 갖춰 입고 대통령의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이클. 방 안에 들어선 마이클을 대통령은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죠?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이클. 전쟁으로 헤어진 형제가 73년 만에 재회하다니.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군요.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마이클, 내일 김정은 총비서와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과 김성호 씨의 재회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려 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마이클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통령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했으면 합니다. 물론 당신이 동의한다면 말이죠. 당신과 김성호 씨의 재회 이야기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북미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많은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도울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클. 내일 김정은 총비서와의 만남에서 당신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이 논의의 깊이를 더해줄 거예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외교관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두 나라 사이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문점은 다시 한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깜짝 회동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마이클은 대통령의 뒤를 따라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김성호도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대통령은 마이클과 김성호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형제가 73년 만에 재회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에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김정은 총비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군요. 두 정상은 이산가족 상봉 확대,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정기적인 상봉 행사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판문점 선언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고 마이클과 김성호는 나란히 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73년 동안 서로를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많은 기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와 제 동생의 재회가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호의 말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마이클과 김성호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군사분계선 앞에 서서 한반도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야,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희망을 품게 될 거야. 김성호의 말에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우리의 재회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더 큰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서랍에서 옛 앨범을 꺼내 자신을 입양한 미국인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고 그가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제 뿌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제게 주신 사랑은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이클도 그와 함께했습니다. 이 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언급되었고 중국 측도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순방의 마지막 날 미국 대표단이 귀국길에 오르기 전 마이클은 김성호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네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서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클의 말에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호야. 이번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재회가 많은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 것 같아 기쁘구나. 두 형제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이별의 슬픔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에어포스원이 이륙하면서 마이클은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그의 뿌리가 있는 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이산가족들을 돕기 위해 더 큰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면서 마이클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의 가슴에는 이제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향해 워싱턴으로 돌아온 마이클 김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이클, 판문점에서의 당신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이 이미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풍경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들을 정리하던 중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김성호가 그에게 준 것으로 필요할 때 열어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든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과 편지였습니다. 일기장은 김성호가 어린 시절부터 쓴 것으로 그 안에는 동생 영호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김성호가 마이클에게 쓴 것으로 그 안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형으로서의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성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김성호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께 판문점에서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일기장과 편지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그리움을 품고 계셨는지 알게 되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에서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회가 다른 이산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형님께서도 북한에서 이 일을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73년 동안 저는 제 뿌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형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과거와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형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알고 있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동생 영호 올림. 마이클은 편지를 마무리하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편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김성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이클은 대통령으로부터 긴급회의 소집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대통령과 국무장관 그리고 여러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클,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북한 측에서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성호 씨가 이 프로그램의 북측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 책임자로 당신을 임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통령의 제안에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그의 외교관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형 김성호와 함께 일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 기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3달 후에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해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마이클은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임무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조직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이산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로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영호야, 나야, 성호. 형의 목소리를 들은 마이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님, 어떻게 전화를? 새로 설치된 핫라인을 통해서야. 이제 우리는 정기적으로 통화할 수 있어. 김성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편지 받았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두 형제는 1시간 넘게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도 공유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영호야,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정말 운명인 것 같아. 우리의 재회가 다른 이산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주게 될 거야. 김성호의 말에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우리의 이야기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꿈꿔왔던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마이클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그의 형 김성호도 지금 같은 별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3달 후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이클과 김성호는 이 행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100가구 이상의 이상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이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사장에서 마이클은 재회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과 웃음 그리고 깊은 감동이 가득한 그 순간들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과 김성호의 재회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영호야, 우리가 해냈어. 김성호가 그의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네, 형님.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자부심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과 김성호는 판문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형제로서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호야, 우리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김성호의 말에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부모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행복해 하실 거예요. 두 형제는 잔을 들어 부모님을 기리는 건배를 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이제 슬픔보다는 감사와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상가족 상봉 행사는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계속되었고 마이클과 김성호는 이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북미 관계 개선에도 큰 기여를 했고 결국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이클과 김성호는 나이가 들어갔지만 그들의 형제애와 평화를 향한 열정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분단된 한반도의 상징적인 희망의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전쟁의 비극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김과 김성호 두 형제의 재회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한반도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춘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김과 김성호의 감동적인 재회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북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은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상가족 상봉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미 1000가구 이상의 가족들이 재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워싱턴의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김은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상가족 상봉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000가구 이상의 가족들이 재회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가족들이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은 마이클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는 그와 김성호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형 김성호 씨와는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이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와 형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업무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입니다. 우리의 재회와 협력이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이산의 아픔과 재회의 기쁨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마이클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늘 도착한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니 김성호였습니다. 마이클은 서둘러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영호에게, 오늘은 우리가 재회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야. 이 특별한 날을 기억하며 편지를 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어. 1000가구 이상의 이상가족들이 재회했고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재회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놀랍지 않니? 다음 주에 평양에서 열릴 문화교류 행사에 너도 참석한다고 들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우리 고향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비록 많이 변했겠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우리의 추억이 남아있을 거야. 영호야, 네가 내 동생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나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진다. 7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 다음 주에 만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너의 형 성호가. 마이클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김성호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지난 1년 동안의 소회와 함께 다음 주 평양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이클은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평양 공항에는 김성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영호야, 평양에 온 것을 환영한다. 김성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드디어 이곳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마이클은 처음 보는 평양의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고향으로 가기 전에 먼저 평양 시내를 구경시켜주고 싶어. 김성호는 마이클을 차에 태우고 평양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주요 명소들을 방문하고 김성호는 각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이클은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로 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형님,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다르네요. 마이클의 말에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직접 보고 경험하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이것이 바로 문화교류의 중요성이야. 그날 저녁 김성호는 마이클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이클은 김성호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김성호의 아내와 2명의 자녀 그리고 5명의 손자 손녀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영호 삼촌,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삼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성호의 딸이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감동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그들은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가족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성호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들려주었고 마이클은 미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 시간은 마이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김성호는 마이클을 그들의 고향인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한국전쟁 때 많이 파괴되었지만 이후 재건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곳이야. 김성호는 작은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김성호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옛집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놀았고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 마이클은 그 장소를 바라보며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김성호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마이클의 질문에 김성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어. 온화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지. 어머니는 의사셨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어. 두 분 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지. 김성호는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하나하나 마이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마이클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작은 언덕에 올라 주변 경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김성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영호야, 이것은 우리 부모님의 유품이야. 내가 오랫동안 보관해왔어. 상자 안에는 부모님의 결혼 반지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내 것이야. 부모님의 일부를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마이클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작은 물건들은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이것은 제게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두 형제는 언덕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워졌습니다. 73년이라는 긴 세월의 이산을 뛰어넘어 그들은 드디어 서로를 찾았고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내일은 문화교류 행사가 있어. 그 행사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세상과 공유하게 될 거야. 우리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우리의 이야기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오길 저도 바랍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평양에서 열린 문화교류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이클과 김성호는 무대에 함께 올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더 많은 협력과 이해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이클은 김성호와 함께 평양의 밤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공유했습니다. 형님, 이번 방문은 제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뿌리를 찾고 가족을 만나고 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김성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영호야. 네가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가족의 재회를 넘어 더 큰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니?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제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임무로 시작된 여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평양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마이클은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평양의 기억과 김성호의 모습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유대는 어떤 국경이나 이념의 차이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더욱 열정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점차 평화와 화해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마이클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제 김성호가 준 가족 사진과 부모님의 유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뿌리와 가족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같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73년이라는 긴 이산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이클 김과 김성호는 운명적인 재회를 통해 서로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형제의 이야기는 이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김성호, 그들은 이제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리고 미국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김은 조금 더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었고 김성호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마이클은 김성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함께 DMZ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가족이 헤어진 곳이자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영호야, 기다렸니? 김성호가 로비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공식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형님. 방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준비된 차를 타고 DMZ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재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아. 더 많은 가족들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말이야. 김성호의 말에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의 규모로는 모든 이산가족들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DMZ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남북으로 나뉜 한반도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슬프면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가족이 헤어진 곳이 바로 이곳인가요? 마이클의 질문에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이곳은 아니지만 비슷한 곳이야. 전쟁은 많은 가족들을 이렇게 갈라놓았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지. 두 사람은 DMZ 내 여러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판문점, 도라전망대, 그리고 통일촌까지. 각 장소에서 그들은 분단의 현실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그들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성호는 마이클에게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요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이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호야, 사실 오늘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식사를 마친 후 김성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형님? 나는 다음 달에 은퇴할 예정이야. 그리고 은퇴 후에는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 마이클은 궁금한 표정으로 김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산가족 역사보존센터를 설립하는 거야. 이 센터는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센터가 남북 공동 프로젝트로 운영되는 것이지. 판문점 근처에 위치하고 남북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 될 거야. 마이클은 김성호의 아이디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보존을 넘어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형님,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김성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영호야. 이 프로젝트는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로 확장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센터가 통일된 한반도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길 바라. 그들은 DMZ에서 나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마이클은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얻는 방안을, 김성호는 북한 내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그들은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석양이 한강 위로 내려앉는 모습은 아름다웠고 그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호야, 우리의 재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서로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일지도 몰라. 김성호의 말에 마이클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네, 형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운명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추억에서 시작해 현재의 협력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형제를 넘어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은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김성호와 함께 이산가족 역사보존센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 필요한 지원을 얻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성호는 마이클을 배웅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영호야,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길 바란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말이야.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별의 아쉬움과 함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가, 영호야. 항상 건강하게. 네, 형님도 건강하세요. 곧 다시 만나요. 마이클은 출국장으로 향했고 김성호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이클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더 큰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분단의 상처를 넘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김성호가 준 작은 상자를 열어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이 담겨 있었고 마이클은 그 순간을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형과 함께 더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이클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마이클은 김성호와 함께 계획한 이산가족 역사보존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와 김성호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더 큰 비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형님, 우리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센터가 통일된 한반도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마이클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결의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73년 만에 기적적으로 재회한 두 형제 마이클과 김성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넘어 평화의 씨앗을 심은 그들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의 소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